사주상담가 현담입니다. 오늘은 사주첩경 상권 제7강 가정부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6강도 가정부 사주였습니다. 7강도 가정부 사주인데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이 사주는 6강의 가정부에 비해서 관살이 굉장히 중중한 사주입니다. 똑같이 시상상관, 관불균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이 사주는 관살이 아주 중중해서 너무 힘든 그런 사주입니다. 일단 사주 원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유, 신유, 을유, 병자. 자, 이 을목, 연약한 을목인데 나를 도와주는 것은 자수와 개수 두 개고, 물론 금이 수를 돕긴 하지만 가장 문제는 이 관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을목에게는 이 경금은 차라리 난데 신금은 이 화초를 신금 면도날로 살살 긁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괴롭히는 관살입니다. 또 유금도 또한 편관이죠. 이 편관이 4개나 있으니 도대체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주입니다. 아무리 을목이 넝쿨이요 뿔이라서 도끼로 찍어도 생존력이 있다 하지만 이 편관, 이 면도날로 자르면 너무나 살기 힘들고, 이 정도가 되면 이 목은 신경계통과 이런 혈액의 흐름 등등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강하고 여러 가지 관절염이나 몸도 아프고, 또 어렸을 때 잘못하면 흔히 말하면 뭐 학교 폭력을 당하든가 왕따를 당하든가 하여튼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주입니다. 또 이 대운도 보면 이게 지금 을목, 약한 을목이 이 관살이 중중하니 이 관인살이 병이죠. 병약용신으로 이 관을 녹일 수 있는 병화, 사실은 이제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녹일 수 있지만 이 화가 용신입니다. 용신. 그런데 이 곤명에서 음이니까 대운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 화의 운이 거의 말년에 옵니다. 말년에. 그러다 보니 초년에 술, 해, 자축 계속 음지에 운이 오니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 원국입니다. 일단 추명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 가정부 사주와 마찬가지로 시상상관, 관불균은 식모마당 기생이라. 자, 을목의 병화가 상관이죠. 시상, 천간에 상관이 떡하니 하나가 떠 있으니 아름답긴 합니다. 이 목에 이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화초에 꽃이 핀 격이 있죠. 또 이 을목이 이 자는 밤을 뜻하죠. 시간으로 한밤에 전등불을 갖고 있다. 뭡니까 이게? 이 상황으로 보면 이 을목은 화려하게 한밤에 조명을 받는 그런 사주라서 말하자면 밤에 일하는 사주. 술집마당 기생이겠죠. 밤에 일하는.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뭐 아침에 퇴근하는 여잔가요? 뭐 밤에 출근하는 여잔가? 어쨌든 밤에 일을 하는 사주인데, 그것도 등불 아래에서 일하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뭐 그런 노래가 댄스의 순정 있죠. 등불 아래서 같이 춤을, 남자와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남자가 춤을 추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목화가 이렇게 있으니 아름답긴 아름답겠죠. 아름다운데 온갖 남자들이 꺾으려고 하니, 온갖 남자들이 이 아름다운 여자, 연약한 여자를 꺾으려고 하니 사실은 가정부이지만 술집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목화 통명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쨌든 목화 특명 자체는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시간에 을일주에 병화가 상간이라 남의 집에서 이름 불리는 사람이다. 남의 집에서 이름 불린다는 얘기는 얘야 뭐 빨래해라 뭐 해라, 옛날에 말하면 뭐 복수나 뭐 해서 그렇게 이제 가정부 사주라는 거죠. 이 추명가에 보면은 아주 안타깝게 이석영 선생님이 써놨는데 백년생에 지형천리라 사자성어로 두 가지. 백년생에 지형천리 가시밭길만 있는 이 좀 사주라는 게 운이 좀 안 좋았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도 운이 좋아서 쥐구멍이 볕도 들고 좀 행복한 그런 시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도대체가 인생 100년 내내 가시밭길만 가는 형상이니 어찌 그리 안타까우려. 참말로 굉장히 안타까움에 토로를 해서 인생 100년 생에는 탱자가시나무 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천리길을 걸어가는 형상이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얘기죠. 또한 이 신금이 남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을경합, 암합으로 을경합이 또 있습니다. 온갖 남자가 합을 하죠. 이성과의 결혼은 우레같이 만나 번개같이 떠난다. 이렇게 많은 남자가 있어도 나한테 득되는 남자 하나도 없고 만나면 바로바로 헤어지고 빨리 만나고 연애도 금방금방 합니다. 연애도 금방금방 하는데 만나자마자 또 금세금세 떠나가고 도대체 나한테 힘을 주고 기운을 주고 사랑을 주는 남자는 없이 오직 내 꽃만 꺾으려는 남자만 있으니 우레같이 만나서 번개같이 떠나는 안타까운 사주죠. 명함부집으로 관사를 만나 몇 번이나 분단장을 하리요. 명함부집이란 얘기는 이 남편이 위에도 4명의 남편 암에도 다 경금, 을금이죠. 경금, 신금이죠. 금이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걸 명암부집, 사주 원국에도 남자가 있고 지장간에도 남자인데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 그것도 관살로 만나 몇 번이나 분단장을 하리요. 분단장은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몇 번이나 시집가고 결혼을 해도 또 헤어지고 나를 떠나고 또 몇 번이나 분단장을 해도 나를 떠나고 눈물로 지새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재혼에 또 재혼해서 6번을 가도 결국은 내 남자는 없는 그러한 사주죠. 아마 이석윤 선생이 직접 사주를 보면서 물어봤더니 6번 시집 갔다는데 아마 더 가겠죠. 사주를 본 이후에 또 시집을 가겠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나한테 안식이 되는 남자는 없는. 거기다가 이 여자한테 자식은 병화 하나 있습니다. 이 자식궁의 상관이 자식인데 이 또한 절지죠. 병자, 병화의 자는 절지입니다. 절지에 있으니 살지죠. 살지에 있으니 자식도 없고 설사 자식이 태어나도 물에 수행액을 당해서 자식의 인연도 없도다. 그런 사주죠. 사랑이 중중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비겁도 없으니 형제 자매도 없고 도대체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서 사고무친이라고 하죠. 어딜 봐도 나의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힘이 돼주는 형제 자매도 없으니 가시밭길에 남자를 만나도 번개처럼 헤어지고 나를 도와주는 친인척도 없고 거기다가 을목에 금이 이렇게 많이 치니 몸도 아프고 관절염에 마음도 아프고 시상상간 관불귀는 식모마당 기생이라 여자 사수로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주죠.